안녕하세요, 영집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조금 생소한 브랜드 이어폰을 가지고 왔습니다. 이 제품 브랜드 이름은 디비누스이고요. 제품명은 오스티아입니다. 여러분, 라이퍼텍 태베인은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렇죠? 라이퍼텍 태베인은 실제 기획 단계에서 라이퍼텍 단독으로 만든 제품이 아니라 한국의 공식 수입사인 펑클래스라는 회사하고 함께 공동으로 기획해가지고 만든 제품입니다. 탭을 함께 기획했던 펑클래스에서 이번에는 자체 브랜드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이름은 바로 디비누스입니다. 앞으로 이 디비누스란 브랜드로 국내를 시작으로 해외 진출까지 하겠다는 포부를 들려줬는데요. 이 대한민국 브랜드가 세계에 많이 판매돼서 국위 선양하면 또 괜찮겠죠? 일본을 누를 수 있는 제품이 나와주길 바라봅니다. 일단 이 오스티아 제품 가격은 59,000원이라고 합니다. 아주 저가는 아니고 살짝 높은 가격인데 어떤 차별점이 있는지 확실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스는 아주 작고 심플합니다. 블랙을 베이스 컬러로 하고 있고 빨간색으로 오스티아를 인쇄해 놨습니다. 옆면을 보시면 놀라운 것이 무선 충전을 지원하고 IPX7 등급의 방수를 지원한다고 합니다. 물에 담궈도 되는 굉장히 높은 방수 등급이죠. 아래 손잡이가 있어서 박스를 위아래로 열면 됩니다. 제품 설명서가 애플 느낌이 좀 나네요. 이렇게 빼면은 한글 설명서가 있고 반대쪽은 영문 설명서가 있습니다. 한글과 영문으로 된 제품 설명서입니다. 이어버드는 케이스 안에 보관되어 있고요. 액세서리 먼저 살펴볼게요. USB-C 타입 충전 케이블이 들어있습니다. 대사이즈하고 소사이즈 이어팁이 들어있는데 중사이즈는 이어폰에 장착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세 가지 사이즈 이어팁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실리콘 팁이 살짝 두껍다는 느낌이 드네요. 이어폰 케이스는 작은 느낌이 확실히 드는데 이게 슬림한 디자인은 아닙니다. 살짝 뚱뚱한 디자인의 케이스예요. 원래 이 앞면에 보호 비닐이 있는데 제가 비닐은 뗐고 앞면은 유광 마감되어 있고 이 옆면 쪽은 부식 마감으로 무광 처리되어 있습니다. 아마 이 날개같이 생긴 심벌이 디비누스의 브랜드 마크인가 봅니다. USB-C 타입 단자가 있고 무선 충전을 지원하는 케이스입니다. 그리고 여기 끈이 부착되어 있어서 가지고 다니기 굉장히 편리합니다. 이 이어폰을 꺼내보면 제가 본 무선 이어폰 중에서 가장 작은 사이즈로 보입니다. 굉장히 작아요. 어떻게 이렇게 작게 만들지? 많이들 아시는 QCY T1하고 비교해보면은 이렇게 보면 크게 차이가 안 나 보일 수 있는데 비가 상당히 작긴 합니다. 그래서 이 이어폰 사이즈가 작아가지고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착용을 해보면은 그냥 귀 안에 쏙 들어가 버려요. 보이시나요? 근데 이게 반듯하게 설계가 되어 있어가지고 제가 착용했을 때는 약간 이 안쪽으로 쏙 들어가가지고 이 터치패드가 눌리지 않을까 걱정이 되더라고요. 그런데 실제로 사용해보니까 이 터치패드가 눌리진 않고 아무튼 이런 형태로 장착이 됩니다. 그리고 자세히 보면은 여기 각이 크게 나왔죠. 제가 QCY T1은 여기 이 부분 때문에 장시간 착용했을 때 이 부분이 아팠던 느낌을 받았는데 오스티아는 이 부분 각이 적절하게 있어서 장시간 착용해도 귀를 압박하는 느낌이 없었습니다. 이렇게 귀에 쏙 들어가면은 가장 걱정되는 것이 연결 안정성인데요. 저희가 테스트 해보니까 다른 TWS 이어폰처럼 끊김이 그렇게 심하진 않았어요. 간혹 한번 끊기는 정도였습니다. 일단 기존 TWS 이어폰처럼 마스터하고 슬레이브로 연결되는 방식이 아니라 양쪽으로 신호를 전송하는 방식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실제로 테스트를 해보니까 끊김이 심하진 않았어요. 간혹 한 번 정도 끊김이 발생한 정도라서 사용하는 데 문제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왼쪽 혹은 오른쪽 모노 모드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멀티 페어링이나 멀티 포인트는 지원하지 않습니다. 근데 좀 웃긴 상황이 있어서 제가 멀티 페어링 테스트 해보려고 일본 폰에 페어링 해놓은 상태에서 이번 폰에서 페어링을 시도를 했었는데요. 처음에는 연결이 안 됐었는데 몇 번 하다 보니까 갑자기 오른쪽이 이번 폰에 연결이 됐어요. 그래서 확인해 보니까 일본 폰에서는 왼쪽 소리가 들어오고 이번 폰에서는 오른쪽 소리가 각각 들어오더라고요. 모노 모드로 떨어져가지고 연결이 돼버린 상황이 있었어요. 항상 그런 오류가 나는 건 아니고 한 번 정도 그런 상황이 있었습니다. 이 작은 사이즈로 음악 감상 최대 5시간 가능하고요. 이 충전 케이스를 사용하면 3번 더 충전할 수 있어서 최대 20시간 음악 감상이 가능합니다. 이 사이즈 대비 구동 시간은 괜찮은 것 같고 QCY T1보다도 살짝 긴 재생 시간입니다. 저희가 지연 시간은 그래프를 보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일단 지연 그래프에서 주황색이 하나도 없네요.
아이폰에서 기본 지연이 383ms이고 안드로이드에서 기본 지연이 394ms입니다. 기본 지연은 보통의 다른 무선 이어폰하고 비슷한데 유튜브 앱에서 지연 단축이 조금 적습니다. 아이폰 유튜브 앱은 321ms, 안드로이드 유튜브 앱은 225ms예요. 다행히 아이폰 외부로 보면 지연이 줄어듭니다. 207ms까지 줄어들었어요. 이 정도 수치는 영상을 보는데 문제는 없는 수치입니다. 아이폰 유튜브 앱을 사용해서 영상을 볼 때 정말로 신경 써서 보면은 지연을 살짝 느낄 수 있는데 웹하고 안드로이드에서 보는 거는 영상 보는데 문제가 없는 정도예요. 자, 통화 성능부터는 뭔가 비교 대상이 있어야지 여러분들이 판단하기 좋죠. 오늘은 갤럭시 플러스하고 비교해서 들려드리겠습니다. 먼저 통화 녹음 비교한 것 들려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연기빈입니다. 저는 지금 갤럭시 버즈 플러스를 착용하고 통화하고 있습니다. 지금 조용한 사무실 환경입니다. 안녕하세요, 연기빈입니다. 저는 지금 오스티아를 착용하고 통화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조용한 사무실 환경입니다. 안녕하세요, 연기빈입니다. 저는 지금 갤럭시 버즈 플러스를 착용하고 통화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시끄러운 지하철 환경입니다. 안녕하세요, 연기빈입니다. 저는 지금 오스티아를 착용하고 통화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끄러운 지하철 환경입니다. 잘 들어보셨나요? 일단 버즈 플러스는 마이크가 3개입니다. 그리고 오스티아는 마이크가 1개예요. 가격이 저렴해서 1개밖에 못 넣은 것 같아요. 조금 답답하긴 하지만 마이크가 1개인 것 치고는 외부 소음 차단을 어느 정도 해주고 목소리 전달도 어느 정도 된다라고 느껴졌습니다. 목소리를 조금 크게 얘기하거나 아니면은 이 이어폰을 빼가지고 입 앞에 대고 통화하면은 통화하는데 전혀 문제는 없더라고요. 자, 이번에는 사운드, 중요한 부분이죠. 사운드를 살펴보겠습니다. 59,000원에 출시한 이어폰의 사운드 성능은 어떨지. 오스티아에는 자체적으로 설계한 6mm 다이나믹 드라이버를 탑재했다고 해요. 그래프를 보기 전에 먼저 오스티아하고 갤럭시 버즈 플러스 녹음한 사운드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잘 들어보셨나요? 일단 소리만 놓고 보면 제 개인적인 취향은 오스티아의 사운드가 듣기 좋았습니다. 이 그래프는 DB뉴스에서 공개한 그래프예요. 자신들의 소리 타겟을 이렇게 그려놨네요. 빨간색은 보정 주파수인데 DF 타겟으로 보입니다. 일단 이 그래프로도 밸런스는 좋아 보이네요. 이번에 저희가 측정한 그래프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그래프는 인이어 타겟을 적용한 그래프입니다. 포인트가 딱딱딱 보이죠? 버즈 플러스가 그냥 플랫한 특성 사운드인데 오스티아는 100Hz 이하 극저음부 그리고
2에서 3kHz 대역, 이 부분은 보컬 대역이죠. 그리고 10kHz의 높은 고음에 포인트를 줬습니다. 그래서 저음의 힘과 보컬에도 좀 더 힘이 실리는 것을 느낄 수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제 개인적인 느낌으로 버즈 플러스의 고음은 살짝 거친 느낌이 드는데 오스티아는 고음까지 넓은 대역폭을 잘 재생해 줍니다. 오스티아 저렴한 가격에 사운드 정말 잘 뽑았네요. 이렇게 테스트 해보니까 이 오스티아는 사운드에만 몰빵했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오늘은 새롭게 출시한 국내 브랜드 디비누스의 오스티아를 살펴봤습니다. 아주 작은 이어버드 사이즈에 연결 문제도 없었고요. 사운드 튜닝에 굉장히 공을 많이 들였다는 것을 알 수 있었어요. 제 생각에는 서브나 운동용으로 막 불리면서 사용하기 아주 좋은 이어폰이라고 생각되고요. 그렇다고 메인으로 사용하면 안 되냐? 물론 메인으로 사용하기에도 이 사운드 밸런스를 잘 지키면서 포인트를 살짝 가미해서 좋은 사운드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자, 그럼 오늘 영상도 유익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 부탁드리고 저는 또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